상담소. 오늘은요, 문을 쏘 핫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쏘 핫. 오늘 네. 모실 고객님은 말이죠. I'm so hot.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핫해. 뜨거워 뜨거워. 암쏘. 아, 이거 이제. I'm so hot. 나나 외로웠어. I'm so cool. 다 걸리니? 아이고 세상에. 매력 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후 캐나다. 캐나다 CANADA 어우. 결혼 유학길에 올랐던 분입니다. 네. 예. 이분이요 새 아이의 엄마로 10년간의 공백을 깨고 와우. 무대 위에 디바로 컴백하셨습니다.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와.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똑같다. 똑같은데.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 10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선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객님 진짜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객님.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뵈서. 안녕하세요. 오빠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시네, 우리 고객님. 세상에나. 저는 약간 좀 전설 속의 혜태, 용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전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뵌 거 처음이어가지고 역시 아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아유,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웰컴차는요, 무대를 찍고 팬들의 심장을 비트는 선혜 씨를 오, 위해 네. 비트자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예. 색깔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야, 진짜 세월 진짜 빠르네요. 고객님 오랜만에 뵀는데 진짜 세월은 나만 맞은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오빠 봤어요. 그대로신데요? 진짜 진짜. 그대로세요. 그때보다 네. 15kg 넘게 쪘는데. 비슷해 보이시네요. 그때 크게 보셨나 보죠. 아니 왜 이렇게 세월은 개그맨들만 맞는 거야? 개그맨들은 비켜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청통으로 만나 몰라. 아니 진짜 일도도 안 비켜가 우리는. 너무 놀라운데 이것만큼이나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평소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굉장히 좀 놀라셨다면서요. 최근에 그 송민호 씨가 나오신 걸 보고 굉장히 용기 있다 생각했어요. 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 촬영을 안 하면 정말 삶이 비극 같은 느낌이었고 그 이상 속 깊은 터치를 주는 세상은 크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그분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언더걸스를 하면서 갖고 있던 고민들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방송에 나와서 저런 공허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그분의 이 용기에 너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프로를 만들어준 제작진 분들께 너무 아유 세상에나. 오빠 냈잖아요. 근데 저희 멘탈 테스트 결과 들어야 되는데 깜빡 잊을 뻔했네요. 오늘은 어떤 멘탈 잊으시면 안 돼요. 테스트였나요? 지금부터 멘털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혼자 숲 길을 걷다 길을 잃은 당신.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4번이요. 자, 오늘의 멘탈 테스트는요. 숲길에서 홀로 네. 길을 잃은 상황에서 대처하는 유형으로 보는 음. 상처 회복력
테스트였습니다. 그렇구나. 야. 상처 회복용 테스트. 좀 놀랐어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은 우리 제작진 이거 진짜 책을 내야 돼. 내가 좀 출판사 알아볼게요, 진짜로. 왔던 숲으로 돌아간다. 네네네.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이거였어요. 네. 진짜요? 네. 이걸 선택하신 당신은 네. 상처를 받아도 티내지 않는 타입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으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는 척하지만 혼자가 되면 쉽게 우울해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땐 자신을 돌아보며 충분한 휴식을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편이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스스로한테 솔직해지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타인에게도 좀 나의 상처나 이런 걸 잘 드러내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네. 참여하겠네. 네. 진짜요? 네, 네, 완전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오은영의 멘탈 테스트로 내 책을. 앞에 제목을. 깜짝이야. 아예이요. 깜짝이야. 아예이요. 아예이요. 도레미파솔 도레미파솔 솔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혜가 중계 소니 리포터입니다. 내가 줄게. 아우야, 생각난다. 무대 위의 디바로 약 10년 만에 컴백하신 선혜 씨와 10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질문이 들어가고요. 꼭 10초 안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선혜 씨의 솔로 데뷔와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다 같이 에브리바디 박수! 자, 10년 만에 나온 K-팝 레전드 선예 씨의 앨범인데요. 먼저 어떤 앨범인지 10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의 저의 모습을 최대한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냥 힘을 좀 뺀 그런 최대한 저희 이야기가 들어간 앨범. 자, 이번 선예 씨의 무대를 보고 노래는 물론 지금까지 10년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그 넘치는 키 어떻게 감추고 사셨나요? 감출 시간이 없었고요. 아이들을 줄줄이 셋을 낳다 보니 시간이 10년이 간 것 같습니다. 약 10년간 태아의 엄마로 살다 음악 방송에 복귀한 우리 선예 씨. 네. 이번에 음방하면서 라떼는 지금은 다 이건 뭐야? 라는 라떼 모먼트를 많이 느끼셨다고요. 네. 합니다. 제가 인사를 가는 것보다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후배분들이? 네. 그리고 뭐 직캠이나 뭐 이런 엔딩 포즈 이런 문화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많이 자, 생겼죠. 3. 이거는 10초입니다. 네. 3초입니다. 네. 다음줘요. 10년간 아이 셋 키우기. 네. 10년간 앨범 3개 발매하기. 하나, 둘, 셋. 앨범을 내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앨범을 앨범 쉬운 것 먼저.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 10년간 아이 셋 키우기, 10년간 앨범 3개 발매하기. 앞으로. 하고 싶은 거요? 앞으로. 앞으로요? 육남매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앨범을 하나, 3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선예 씨를 만나본 사랑해요 선예가 중계. 정희돈이었어요. 죄송해라. 아하, 예. 아니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지내셨다고 들었는데 네. 전 오늘 오셨다는 얘기 듣자마자 아니 그러면은 엄마가 한국에 있는데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이번에 이제 아이들도 방학이어서 같이 다 들어왔어요. 한국에. 네. 결혼을 좀 일찍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네. 어린 나이에 또 결혼한 거, 그리고 또 네. 타지에 가서 또 생활하셔야 되는 거. 네. 처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네. 주변에 결혼하신 분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 책으로나 뭐 블로그로나 배웠는데 잘 키우고 싶으니까 애 이웃이 시작하는데 오케이 그럼 또 새로운 시작이야 이러면서 공부를 엄청 하는데 믹서기, 푸드 프로세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안 되니까 딱 하시는 세라믹칼로 진짜 되게 억척스럽게 막 그렇게 소금도 절대로 돌전에는 주면 안 되고 그럼 애가 간이 망가질 수 있어. 나 때문에 간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 이유식 파는 거 먹여도 그거 되는데. 절대 안 되고 막. 우리 애는 내가 만들어준 물고 있어. 너무 안 맛없는 거야. 삼켜. 네. 어릴 때는 진짜 그게 있었어요. 이제 남편이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데 왜 그렇게 굳이 사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예. 그리고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해야 경우. 마음이 편해. 어머님이 손이 더 그럼. 빠른데. 아유. 네, 그리고 집안에 뭐 이렇게 부딪힐 만한 거 이런 거 진짜 이제 다. 고무 다 붙여놓고. 네, 아유. 그런 거 조금 시부모님이 저 때문에 제 고집스러운 며느리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10년 만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수 활동하는 걸 처음 봤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런. 예전에 활동했었던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좀 약간 같은 메이크업, 같은 컨셉이니까 엄마를 잘 이렇게 구분을 못했죠. 맞아요. 팀. 네. 근데 이번에 활동하면서도 가끔씩 방송국에도 한번 보여주기도 했어요. 견학 삼아. 노래 네. 애들 보자마자. 그냥 엄마 너무 예쁘다고. 늘 집에서만 잠옷 입고 보던 엄마는 또 아니니까요. 네. 혹시 또 한 명 더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저희 남편 공장문을 닫아가지고. 아. 네네네. 폐업 신고를 하셨구나. 아, 아유. 네, 딸 셋으로 너무 행복하게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딸 셋이에요? 네, 공주님 세 명이요. 딸이구나. 자, 어쨌든 우리 10년간 육아를 하고 돌아온 우리 선예 씨에게 어떤 고민이 있어서 네. 저희 긍적 상담소를 찾아주셨는지 네.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네. 함께 보겠습니다. 그게 별로 별 감정이 안 생기고 뭐 감정이 안 생기고 뭐 그냥 속으로 이렇게 그냥 괜찮아 뭐 그냥 내 인생의 또 다른 그냥 챕터 또 시작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제가 했던 선택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 충격이나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옛날 어머니들은 무통주사 안 먹고 진짜 다 낫잖아요. 그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증명된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산후우울증 뭐 글쎄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은 나는 아내고 아이가 주어졌고 열심히 엄마로서 이 아이를 잘 케어해야지 그냥 그렇게 키웠어요. 예. 막 그렇게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도 당연히 없었고 근데 또 성격상 제가 막 누군가한테 막 의지하고 막 이런 거가 익숙치 않은 성격이어가지고 그래서 또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성격.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좀 무덤덤하세요? 무덤덤한 성격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뭐 지나갈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좀 습관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선희 씨 제가 정말 정말 좀 진지하게 네. 다시 여쭤볼게요. 네네네. 이 타지에서 아이 셋 키우는 거 네.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지 않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간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가장 힘들었지만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분명히 힘들 만한 상황인데 네. 누구나 저 상황이라면 힘들 법한데 네. 다 부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괜찮아. 뭐 산후우울증 뭐 글쎄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네. 그래도 뭐 저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니까, 네.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가 네. 힘들어도 내가
겪어나가야 되고 물론 맞죠. 네. 내가 선택한 거에 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데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사실 힘들어요. 너무 막 어떨 때 때려치고 싶거든요. 뭐 어쩌겠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이거와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는 괜찮아요는 되게 다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인간이 이 상황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나 생각을 편하게 쭉 표현하는 것이 좀 어려운 네. 억압과 억제를 하면서 네. 내 안에 당연히 힘들 만한 것조차도 그 감정조차도 부정해버리는 네. 아니야 이래버린 면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냥 힘들 만한 것을 힘들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것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잘 네. 보세요. 네, 첫 번째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잘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두 번째, 완벽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한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타인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다. 네 번째, 스스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독단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네, 이 네 가지 중에서 거의 네 가지 다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으세요? 거의 네 가지 다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으세요? 네. 거의. 그러면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네네네. 첫 번째, 겉으로 보기에 네. 아주 모든 일을 잘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약간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뭔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끝까지 못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마 들어서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강박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되게 까불까불한 성격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얻은 별명이 다큐민. 너무 진지해서, 네, 너무 진지하게만, 네, 너무 진지하게만 하니까.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완벽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지나치게 네. 가혹해진다. 네. 뭐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계속 이제 뭐 무대를 하나를 해도 단점 못한 것만 자꾸 찾아서 더 보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네. 채찍질 엄청 하는 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할 때도 이제 제가 보통 막 카운트를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친구가 잘 못 따라오는 게 이제 이것도 나 때문에. 아니 왜? 왜? 아니 왜? 왜? 예를 들면 뭐 무대를 섰어요. 이제 마이크를 쓸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노바디 할 때는 마이크 네, 때 네, 네. 그런 거를 이 위치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는 뭐 기본이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틀려지거나 뭔가 마이크가 이게 제대로 나사가 조여지지 않다 그러면 이제 공연하다 사고가 나니까 이거 내가 제대로 체크 안 하면 이거 내 책임이야.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아니 그거 마이크 체크는 각자 본인이 해야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리더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우린 잘한 것만 보거든. 나한테 너무 반대해. 아니, 우리가 많이 하는 거야. 여기는 나 때문에라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내 덕에. 내 덕에. 니네가 먹고 니네가 니 웃고. 때문에. 그리고 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런 그러니까 모든 면이, 상황에 네.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내 책임이라고 느끼면서 나한테 좀 네. 가혹한 거죠. 제가 점수를 속해 있는 따져주고. 상황이면 항상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스스로 해결하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겠죠. 네. 네. 그죠. 또 외동이었잖아요. 혼자 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화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숙제를 주잖아요. 보통 이제 숙제를 이제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거나 언니나 오빠가 도와주거나. 저는 저희 할머니 글을 못 읽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옆집 가서 뭐 백과사전 같은 거 있는 거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서 해야 되는 거지 이제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학교 숙제도 예,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예.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 주장이 좀 강하고 본인 생각이 분명해서 네. 약간 독단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런 면도 좀 있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원더걸스를 그만두는 상황이 됐었을 때도 그 당시 대중들은 우리 선예 씨가 네. 원더걸스를 버렸다라는 네. 표현까지 그쵸. 쓸 정도로 네네네. 진짜 그 원더걸스는 선예를 놓고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할 정도로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처음부터 부담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 안에 너무 물음표가 많은 상황이었었어요. 이제 아이돌 가수였었잖아요.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대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를 이제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노래를 낼 때도 뭔가 인터뷰를 하나를 할 때도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더. 그래서 뭔가 가사 하나를 낼 때도 이 가사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나쁜 영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강박적인 생각에까지도 갔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저희 아빠랑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었거든요. 장례식을 2번을 겪으면서 뭔가 이 삶에 대한 그 목적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막 정말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아 우리가 결국에는 다 이렇게 한 줌에 제가 되는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삶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고찰과 막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물음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원하는 바를 이루긴 했지만 뭔가 이게 이 행복이 내가 원했던 이게 다인가? 약간 거기서부터 오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여기서 더 유명해진다고 해서 더 뭔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게 채워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계속 안고 지내는데 예전처럼 무대가 행복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좀 예전과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던 것 같고 사실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들 그리고 제가 무대에 설 때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멤버들한테까지도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멤버들한테 내가 이제는 오히려 지금 이런 마음으로 무대를 서고 스케줄을 하고 있는 게 이 친구들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로서는 선예 씨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해요. 네. 그러나 이런 계통을 전혀 모르는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네.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 앞뒤가 안 맞냐면 걸그룹은 네. 완전체가 모여있을 때 힘을 발휘하지. 거기서 누가 빠져나가면 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가서 얘네들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기본 전제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저는 들리고 팬들이 느끼기에 네. 아 선예라는
리더가 원더걸스를 버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탈퇴를 하는 방법을 택했느냐 하는 거죠. 그거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 탈퇴라는 그 말은 그러니까 약간의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저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멤버들이 활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밴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공백 기간이 한 2,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탈퇴를 안 하고 남아있어서 이 친구들이 2, 3년 동안 이걸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해줘야지 이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탈퇴를 한다고 해도 제가 뭐 원더걸스를 같이 했던 시간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선희 씨 미리 좀 그 문학 많은 거 네. MMPI 해보시라고 드렸었는데요. 네. 거기서 제가 좀 굉장히 눈여겨본 항목이 네.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나 때문에 네. 무언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일이다. 네. 나 때문에 뭔가 잘못될까 봐. 네. 항상 저는 좀 잘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어릴 때부터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패기치고 이런 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왜냐면 그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걸까. 근데 제가 짐작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저를 이제 어쩌다가 저희 아빠 엄마께서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젊으신 나이에 저를 낳으신 거라서 사실은 이제 어딘가에 버려졌었어도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아서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엄마 아빠가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이제 자란 게 아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이렇게 안 살고 이런 뭐 당연히 이혼도 하셨었고 이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지금 이런 환경에 있고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고 하시는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네네네. 아, 네. 그렇구나. 네. 내가 근데 그래도 할머니는 저를 진짜 사랑으로 키워줬어요. 너 키울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존감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저도 난 잘해야 돼. 나 때문에 욕먹으면 안 돼. 이거를 늘 약간 어딜 가나 좀 생각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네.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왜냐면 사실 어머니는 이제 아예 기억이 없는 게 그 5살 전까지 저를 뵈러 몇 번 오셨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이제 워낙 어릴 테니까 기억이 없었고 나중에 아빠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5살 무렵에.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예 사실 없어요. 근데 아빠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제 사고로 태어난 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이제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 아빠랑 막 부딪히면서도 아빠가 툭 감정적으로 내뱉듯이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알아?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알아? 가장 상처를
제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를 아빠의 입술을 통해서 딱 들었을 때 나 때문에. 네, 나 때문이구나. 나 내가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약간 골칫덩이처럼 이렇게 그치만 이렇게 잘해서 그래도 내가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어린 마음에 증명하고 싶었겠죠, 당연히. 네. 어릴 때 누구나 그러니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아버지하고는 같이 사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계셨고 제가 속초에 살고 있었고요. 네,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 생일마다 어떻게 오신다고는 했는데 몇 년마다 이제 오시고 걸으시는 해도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랑은 제가 이제 서울에 11살 때 올라갔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좀 가까이 지내면서 살면서 근데 한 집에 살진 않았고 제 옆골목에 네, 아버지가 이제 소개해 준 이모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때도 이제 다른 분하고 동거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셨는데 좀 저한테는 좀 두려운 그런 아버지였어요. 왜냐면 너무 저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을 모르시니까 일기검사하러 불 쓰고 오시고 그러면 이제 혼나고 늘 이제 관계가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는 그게 이제 한번 폭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는 좀 제가 모든 감정에 무덤덤해기 시작해지면서 난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약간 그런 심리 상태가 됐어요. 한 번 아빠랑 확 부딪히고 나니까 난 내가 느끼는 감정도 진짜 뭔가 마비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괜찮다 느끼는 것도 더 이렇게 굳혀지지 않았나.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말을 직접 듣고 그때 네.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도 습관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어차피 나랑 얼굴도 기억 못하고 뭐 그런 사이인데 뭐 자꾸 생각해봤자 슬프기만 하니까 돌아가셨구나. 이제 못 보는 거구나. 오케이 끝. 그냥 그런 게 되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불혹의 나이로 돌아가셨던 이유도 그 폐가 운동하시다가 폐 절단을 다 하셔가지고 결핵을 심하게 앓으셔서 이제 몸이 원래 안 좋으신데 이제 약간 알코올 중독도 있으셨고 그래서 계속 몸을 돌보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호흡기를 끼고 계속 제가 데뷔하고 나서도 호흡기를 계속 달고 계셨고 그러다가 이제 장기가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장기가 버티지 못하고 이제 불혹의 나이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아버지가 선희 씨를 뭐 어쩌다 한 번이라도 좀 인정을 해줄 때가 있으셨어요? 제가 13살 때 오디션을 봤잖아요. 그때도 아빠가 정말 말리셨거든요. 그냥 아버지께서 사실은 가수를 하시려다가 이게 길이 좀 잘못돼서 좀 그렇게 되신 거라서 절대로 가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근데 덜썩 3차까지 붙으니까 3차 오디션에는 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봐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보란 듯이 아빠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야 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할머니랑 아빠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한테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가 그 가수 오디션 붙었었을 때 그때였나 봐요. 자, 그런데
그것 말고 조금 다르게 선예 씨 자신을 좀 이해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민선예는 세상에 응애하고 딱 태어난 그 출생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대놓고 너를 낳고 싶어서 난 줄 아니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거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당한 면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통도 느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요. 뭐 나라는 존재가 뭐 의미가 있어? 뭐 나를 아무도 반기지 않고 뭐 나 때문이라니?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루 종일 불안해요. 불안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선예 씨는 고통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면 민선예를 증명하고자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고자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네. 나 여기 있어. 나 선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건데 네. 끊임없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뭐 오디션도 나가고 그 과정에서 뭐 죽어라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아마 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원더걸스로서는 최고로 정상을 가야지. 정상에 가야 민선예로서 나라는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정상까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룹 멤버를 이끌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보통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사람들은 정상에 가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다음엔 뭘 더 해볼까예요. 근데 선예 씨는 그 정상까지 가는 이유가 존재에 대한 증명이었기 때문에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증명한 거예요. 더 이상 길은 필요 없어요. 존재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그만두신 거예요. 증명한 거야. 최고 정점인 거예요. 내가 최고의 인기 걸그룹이야. 그리고 이걸로 다 나의 능력과 우리들의 능력을 인정받았어.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별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선예 씨 개인한테는. 그 대신에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도 언제나 옆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진짜 가족이. 맞아요. 증명을 하려고 늘 이렇게 애를 쓰는 삶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데뷔를 하게 됐고 제가 데뷔하고 나서 아빠 건강이 확 악해지시면서 호흡기 다시고 하셨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데뷔하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빠의 이런 약품이나 막 이런 거를 사실 누구한테 병원비 이런 거 하지 않고 제가 감당할 수 있었었거든요. 사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의사 아빠 가시는 것까지 다 이제 책임질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뭔가 내가 원했던 목표가 이뤘을 때 거기서 뭔가 드디어 이제 번아웃이나 뭐 공허함이나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외로움은 잘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외동이고 또 어릴 때부터 늘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저희 멤버 중에서도 이제 유빈 언니가 저보다 언니고 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지 않았나. 그래서 더 뭔가 결혼할 사람이 보였을 때 이게 나의 타이밍이구나라고 더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지금. 선일 씨의 가슴 아픈 이 가족사도 물론 슬프지만 지금 불쑥불쑥 올라오는 본인의 그 감정을 눌러가면서 얘기하는 게 네. 다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나 때문에 욕먹으면 안 돼. 이거를 늘 약간 어딜 가나 좀 생각하지 않았나. 의사 아빠 가시는 것까지 다 이제 책임질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냥 이거 감정을 그냥 탁 터뜨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눈에 보이니까 그게 제가 너무 지금 막 속상한 거예요. 너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울어본 적이 없나? 남에게 내 얘기를 진짜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나? 그래서 겁이 나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누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저 지금. 익숙치 않은 거가 되게 큰 것 같고요. 근데 또 눈물은 많아요, 제가. 한 번 터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네, 그게 익숙치 않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감정이 확 애를 키우면서 올라오는 그게 오히려 저는 힐링이 되지 않았나 진짜 싶어요. 그럼요. 네. 이거는 좀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실까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도 여쭤볼래요, 나는. 네네네. 지금의 선혜라면 네. 그 당시에 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언더걸스 탈퇴했을까요? 지금의 선혜라면. 지금의 선혜라면은 지금의 선혜라면 그 당시에 원더걸스 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내려놓지 않고 계속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혼을 놓고 보자면 그래도 결혼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네. 팬분들한테 네, 좀 더 정리가 돼서 더 네. 이렇게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 했을 수 있을 팬들이 근데. 덜 상처받게. 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너무 죄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오늘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흘러간다면 저의 의도와 그런 마음이 전혀 원더걸스를 제가 왜 버리겠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했고 그런 마음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최근에 저희 큰애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Why are people all looking at me? 사람들이 왜 쳐다봐?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외모적으로나 이제 안검하수를 가지고 태어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한쪽이 좀 많이 심한 편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학습이나 이런 부분적으로도 또 한 2~3살 정도 조금 딜레이가 있는 편이에요. 언어 습득 능력이 조금 뒤처지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사실 이유는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0살 정도 나이가 됐고 하다 보니까 엄마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나는 왜 다를까 이거에서부터 오는 그런 자존감에 대한 상처로 받지 않고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크니까 조심스럽게 오 박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부모로서 가장 큰 고민이다. 그러네요.
우리 선희 씨의 큰딸 은유, 네. 은유에 대해서 엄마가 걱정하는 거를 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외형적인 부분으로는 안검하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안검하수라는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눈을 안 뜨더라고요. 3일째까지. 아예 양쪽을 다 감고 있었고요. 3일 후에 한쪽을 뜨고 열흘이 지난 후에 그 한쪽을 떴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처대고 이러니까 뭐 애기가 눈이 좀 작고 눈 뜨는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첫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 이제 영유아 검사를 받으려고 그때 한국 소아과를 갔을 때 그때 거기 간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검하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진료 보시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안검하수가 뭐예요? 네,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잘 때는 눈을 감죠. 네. 근데 아침에 이제 기상을 해서 눈을 뜰 때는 내가 눈을 떠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눈꺼풀에도 다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잘 기능을 발휘하면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안검하수는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해서 이게 눈꺼풀이 들어 올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마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눈을 올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턱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눈을 이렇게.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언제나 이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또 하나는 사람이 사물의 움직임이라든가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거라든가 원근,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만 네. 자기 어떤 신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네. 그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면서 네. 두려움을 좀 줄여나가는데 눈을 잘 못 뜬다든가 아니면 초점을 맞추는 게 어렵다든가 하는 네.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때는 맞아요. 이게 네. 다른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일화가 있었는데 6개월 때쯤 됐을 때 어떤 스스로 움직이는 공 장난감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기절을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냥 장난감인데 왜 이걸 보고 그렇게 놀랄까. 그런 일화도 있고 예를 들면 아기 때 안치고 밖에 나가거나 약간 어둑어둑해지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에 너무 무서워서 울고 징징거리고 이런 일이 너무 많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나무를 너무 무서워요. 지금 10살인데 나무가 너무 무섭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말도 좀 네. 늦어서 걱정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도 지금 본인이 10살인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표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문장 정도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약간 문제라면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1부터 10까지를 예를 들면 센다고 하는데 본인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뇌가 갑자기 이렇게 프리즈가 되는 것처럼 안 움직이나 봐요. 분명히 아는 건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난대요. 본인이 이제 단순히 언어적으로는 뭐 나는 어디에 갔어 이런 순서에 대한 것도 굉장히 본인이 스스로 되게 답답해하고 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말이 이렇게 순서대로 잘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사실 좀 힘듦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10살인데 네. 네, 이제 만으로는 9살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좀 늦는 거긴 하죠. 좀 늦는 거긴 하죠. 그럼 이제 왜 언어가 늦을까 하는 생각을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만 이제 2, 3세 요때 네. 막 언어가 폭발적으로 느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 은유가 아주 어렸을 때 네. 아이한테 언어를 많이 들려주고 그러셨어요?
사실 큰 아이를 데리고는 저희가 그 IT라는 나라에서 한 2, 3년 정도 또 있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IT라는 나라에 있으면서 그 한국을 저희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또 캐나다도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듣는 언어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처음에 뭐 아빠나 엄마나 이렇게 처음 사용하는 단어를 굉장히 사실 늦게 시작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발달돼야 하는 그 2, 3년 시기에 약간 이동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더 지연이 됐나 그런 생각을 저희는 이제 저희 남편이랑 같이 추측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얘가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어떤 언어가 조금 더 수월해요? 본인한테는? 한국어를 아직까지는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알아듣는 거하고 언어 표현하는 게 어느 게 좀 더 낫습니까? 더 잘합니까? 알아듣는 게 더 훨씬 더 나아요. 알아듣지만 표현을 되게 본인이 답답해할 때 많아요. 네. 한국말은 다 알아듣는데 예. 표현하는데 네. 마음에 뭐 어려움이 있다면 교우 관계는 좀 어떻게 아무래도 끌고 갈지 영향이 좀 있을 수 네, 있죠. 영향이 아무래도 네. 있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뛰어노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한 10살쯤 되면 아이들이 수다를 떨면서 노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은유는 이 친구랑 놀고 싶은데 이 친구는 뛰어놀면서 노는 걸 좋아하지 않고 말하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니까 그게 좀 부딪힌다던가.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랑 못 노는 상황이 된다던가 그런 게 좀 보이긴 했어요. 네. 애들은 사실 아이들이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요. 네. 그러면 뭐 너는 왜 눈이 그쵸. 달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뭐 우리처럼 이렇게 네. 뭐 안 생겼어 뭐 이렇게 그냥 애들이 보이는 대로 말하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런 네. 경험은 없으셨어요?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 다 얘기는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 눈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이제 거기서 괜히 위축되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나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눌 때는 얼굴을 보잖아요. 네. 근데 벌써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내 눈을 가지고 너 왜 그래 물어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눈을 보는 게 자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내지는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언어의 소통, 언어적 표현에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제가 좀 네. 궁금한 거는요. 네. 지금 10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검 하수에 대해서 좀 소아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릴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한 10살쯤 되면 이제 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셔서 마음을 먹고 와서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다행히 양쪽 시력이 비슷해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이 조금 더 처졌다 해서 이쪽이 더 심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추천을 하시기에는 한 몇 년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은 하셨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은 하셨어요. 안검하수 수술을. 네. 아니 근데 네. 진짜 약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수술을 늦출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 사이에 지금 애가 네. 이제 크면서 이제 사춘기도 오고 그러면 맞아요. 네. 주위에서 너 왜 그래? 네. 이럴까 봐 그것도 사실 조금 이제 걱정이 10살쯤 됐으니까 이거 예쁘게 양쪽 조금 다르니까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걸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력이 그것 때문에 나쁜 상황은 또 아니니까 최대한 존중을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네. 안과 선생님은 시력과 관련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에 네. 큰 차이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 말씀도 맞죠. 네. 그러나 이 나이는 자아상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신체 자아상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네. 신체 자아상은 예쁘냐 잘생겼냐 못생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신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자긍심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너는 뭘 좋아해? 그거보다
너 눈이 왜 그래? 음. 언제나 사람을 이렇게 대하게 된다면 맞아요. 그건 이 아이가 네. 자상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한테 너 할래 말래 그러면 당연히 애가 무섭다고 하죠. 그러면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이한테 너 주사 맞을래? 그러면 주사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애 없어요. 주사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애 없어요. 그러면 다 애들이 나 주사 싫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 우리는 너의 의견을 존중해. 그 주사를 안 놓는 거는 안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시킬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약간 또 그 하고 나서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오히려 하기 전보다 애가 더 스트레스 받아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근데 선희 씨가 지금 네. 이건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모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 수술을 담당한 선생님한테 이 수술을 받고 나면 하루 종일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조금 수술을 안 했을 때보다는 좀 아이가 편한가요? 이걸 물어봐야죠. 맞아요. 수술한 후에 네. 눈꺼풀을 드는 게 조금 더 낫다면 네. 그렇게 해줘야지. 하루 종일 맞아요. 눈 뜨고 있는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아이가 10시간 잔다고 치면 14시간을 눈을 뜨고 있어야 되네. 눈꺼풀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미용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어린아이한테 가혹하지 않나 전 그런 생각 드는데요. 너무 아이한테 어깨 무거운 걸 지어주는 거 아닌가? 제 남동생이 저랑 2살 터울이라 36살인데 네. 재작년에 안검하수 수술했어요. 진짜요? 네, 안검하수 수술했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근데 사실 이제 동생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한 거죠. 근데 네. 그 안검하수 수술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뭐야?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잘생겨지려고 그랬던 뭐 잘생겨지려고 그래? 라고 저도 무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런 얘기도 아이 누나 그게 아니고 몰랐는데 남동생이 여기 주름이 진하게 긴 주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누나 내가 하도 눈을 이마에 힘을 주니까 이마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내가 이게 너무 피곤해. 그리고 내가 나 몰랐어. 나는 너가 갑자기 잘생겨지려고 갑자기 얘가 외모에 눈을 떴나. 그랬더니 그럼 내가 소개시켜 줄게 해서 지금 수술을 했는데 동생이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 여기가 편해졌대요. 다행이네요. 큰아이에 대한 거는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탓이라는 생각을 엄마들은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를 결정하기에 되게 조심스럽고 또 차라리 누가 옆에서 전문가께서 딱 결정을 해주면 오케이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참 너무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가족과 자식은 피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맞닥뜨리셔야 되고요. 네. 엄마로서 나는 그 과정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맞아요. 해결 접근도 하셔야 된다는 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연 매직을 좀 솔솔 뿌려주시는 네. 시간입니다. 제가 금쪽이들의 자칭 슈퍼스타. 아이고. 정말 또 이 얘기 하는데 또 부끄럽습니다. 낯간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거는 또 증명을 합니다. 이 세 딸 금쪽이들에게는 이 선희라는 엄마는 정말 우주에 한 명밖에 없는 그 아이들에는 그냥 삶과 생존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정말 얘네들은 이 엄마 민선이를 너무너무 사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선희라는 한 개인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쓴 인생이었다면 아이들한테는 선희라는 엄마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얘네들한테는 우주입니다. 네. 자 공식 보증서 나갑니다. 오영 박사 보증 좋은 엄마 민선이에요. 네. 자 보증서 나갔어요. 예 인증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 박사님 보증 이거 잘 안 쓰세요. 이거 받고 싶은 사람 진짜 많은데. 저 처음 봐요. 네. 좋은 엄마 민선이에요. 아유, 네. 감사해요.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엄마로서. 네.
진짜 박사님한테 무슨 우쭈쭈 받으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나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고 조언도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진짜 너무 귀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을 또 원 없이 누리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또 장수해서 우리 박사님 건강히 가시는 날을 아이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왔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10년 만에 네. 내신 솔로 앨범 네. 대박 나시길. 아,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뼈가 하주룩주룩 철길을 덮치네 뼈가 하주룩주룩 지붕을 덮치네 삑삑삑 기석이 울리면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그게 스트레스성 급공황장애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무서운 병인 줄은 몰랐어요. 네, 거절하는 거 그런 거를 잘 못해서 많이 빌려줬지만 나는 포기하고 나는 갚아야 되고 하는 뭐 그런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원인 여러 가지지만 빚을 다 혜은이 선생님이 떠안은 걸로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채널 A